아는 척을 하는 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과에 초전도체라는 수업도 있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엄청 너무 신기하잖아요. 난 진짜 고성 출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요즘 사진으로 이렇게 승부 보려는 분들이 아주 많구만. 성함이 김원일, 원, 1, 11, 11. 들어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깜짝이야. 먼저 면접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된다. 모두의 교실 원장 권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면접에 임하는 원일님 어떤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모든 질문에 제 모든 것을 꺼내서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뭐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눈망울과 자신감으로 한 인생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모든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 모두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지만 할 건 하고 살자 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24살 김원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후회 없이 살자라는 모토를 가진 원일님께서 저희 모두의 교실은 어떻게 찾아오시게 됐는지. 저는 아는 척을 하는 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약간 밉상 스타일. 그죠? 아는 척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요.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뉴스 보고 그 아는 척을 하는 걸 누군가가 들어줄 용의가 있다면 지구 어딘가도 제가 갈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두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부의 동기부여가 아는 척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는데 남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아는 척을 하고 싶어요. 그럼요. 전공은 이제 신소재 공학. 전부터 신소재 들어왔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신소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한자로 신소재가 새로운 소재라는 단순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소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페트병, 고무장갑, 전자기기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먼 우주선이라든지 태양 전지라든지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신소재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소재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신을 붙여서 뭐 신라면도 아니고 신소재라고 하냐. 그렇죠. 예. 원래 사용하고 있던 소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이 사용되는 용도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신소재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띄워 올릴 때 우주가 춥겠어요? 덥겠어요? 춥죠. 춥죠. 왜 춥죠? 그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열이 들어오지가 않고 열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진공 상태에서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이 강철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강철이 그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그러한 모든 개발도 신소재 개발의 일환이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또 각광받았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죠? 초전도체라든지. 이 초전도체도 그럼 어떻게 신소재 공학으로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슬립백 챌린지를 올리셨나요? 초전도체라는 거를 처음 접하고 저도 뭐일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되게 저희가 신소재공학과 전공에서 배우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저희 과에 초전도체라는 수업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신소재라고 볼 수 있냐면 그 소재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재료의 구조와 재료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구조는 뭐냐? 원자 아시죠? 알죠. 그냥 막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정사각형 구조로 쌓아져 있을 수도 있고 그 구성을 바꾸는 거를 구조를 변화시킨다.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기율표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수엘리베의 뭐 네. 화학의 그런 원소들 있죠. 원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들을 이룹니다. 그 공들의 모양이나 종류를 바꾸는 거를 우리가 조성을 변화시킨다 얘기합니다. 즉 신소재를 개발할 때는 그 구조와 조성을 바꾸는 거가 재료 개발의 원천인 건데 초전도체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바꿔서 반자기성을 완벽하게 띨까라는 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신소재 공학의 개발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신소재 공학부 학부생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 학부에서 배우는 과목들의 구성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배우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신소재 공학부도 원래 재료공학과랑 금속공학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된 거예요. 재료공학부랑 금속공학과랑. 배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해야 통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금속과 재료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성과 구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물성을 파악해내는
그러한 학문으로서 금속공학이랑 제로공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부에서는 구조와 조성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배웁니다. 그거를 배우려면 일단 기초과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학, 물리학, 미적분학, 생명과학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배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과대학에서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미적분, 일반 생명과학을 1, 2과까지 다 배우는 건 저희 과가 유일할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 2학년 때 다 배우면 이런 재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감이 옵니다. 그 다음에 금속공학이나 재료공학이나 분야를 이제 3학년, 4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어떤 진로를 확실시하게 방향성을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제 최근에 어떠한 연구의 트렌드에 맞춰서 또 학생들이 3, 4학년 때 그 연구 트렌드를 선택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지금의 트렌드를 크게 4가지로 분리를 하면 반도체, 금속, 유기재료, 폴리머라고 하죠. 고분자 쪽, 마지막으로 배터리 이렇게 4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해서 학생들이 3, 4학년 때부터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필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 많지가 않다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신소재공학의 어떤 최근 연구 트렌드가 4가지 정도 된다. 크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원일님이 특별히 향후 진로로 생각 중이신 분야가 있으신지? 보통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크게 2 분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 4가지 분야는 조금 더 세부적인 분야고 반도체와 금속 이 2가지로 크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큰 게 좋아요. 큰 거를 만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좀 금속 쪽이 좀 더 뜨겁지 않나. 뜨거운 학문을 하고 싶어서. 금속은 뜨겁잖아요. 왜 뜨겁죠? 용광로에 금속에서의 어떤 하위 분류로 배터리를 볼 수가 있어요. 배터리 쪽에 제가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배터리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핸드폰이 충전이 되는 게 안 신기해요? 사람이 밥 먹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밥 먹는 거는 안 신기해요? 그거 안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신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고요? 당연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학자들의 피와 땀이 요즘 고속 충전 몇 분단위 아닙니까? 엄청 빠르. 너무 신기하잖아요. 난 진짜 고속 충전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아니 그냥 그런 단순한 사소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소한 것들이 엄청난 연구 끝에 나온 사소한 것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느껴가지고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실례지만 혹시 뭐 만담을 나오신 게 아닌지 지금? 이게 분명 면접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게 주객이 약간 전도된 것 같아요. 여담인데 대학교 이제 면접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교수님과 싸웠어요, 사실. 그거는 학생 틀린 것 같다라고 이랬는데 교수님? 근데 합격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면접이 저는 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게 사실 전 모르거든요. 배터리가 그냥 배터리지, 뭐 건전지, 뭐 에너자이저, 토끼 뛰어가고 막 이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혹시 그럼 관심을 좀 갖고 계시다면 아는 척 한번. 아는 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제가 아직까지 학부생 수준이기 때문에 아는 선에서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희 배터리 그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넣잖아요. 플러스 극을 이루고 있는 재료랑 마이너스 극을 이루고 있는 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크게 양극재와 음극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레고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와 전해질과 분리막이라는 레고를 다른 곳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만든 것들을 한 곳에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2차 전지와 1차 전지가 다른데 2차 전지는 충전하고 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합니다. 다 쓰고 다시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자이저 충전돼요? 안 되죠. 쓰면 끝나잖아요. 그게 1차 전지. 그죠. 그 2차 전지를 만들 때 당연히 1차 전지보다 좀 공정이 들어가겠죠. 그런 공장들은 조금 더 스케일이 좀 크게 공장들이 커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주식을 배터리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ETF 이런 신소재 공학부 학생의 입장으로서 신소재 공학에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조언의 말을 던질 수 있다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공대에 가면 빨리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과는 100명 중에 40명에서 50명은 대학원 진학을 합니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라고 단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과에서 여타 다른 공대처럼 공장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공정에 관한 기술들을 많이 배우질 않아요.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음극재 하나의 재료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재료의 구조와 조성. 저도 외웠습니다. 이제. 네, 구조와 조성을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 수 있을지를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기초과학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소재공학부가 영어로 하면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이언스랑 엔지니어링이 둘 다 있습니다. 공학적인 측면과 이학적인 측면이 둘 다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넓게 배울 수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얕고 넓다. 얕고 넓다. 얕고 넓으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물론 취업은 잘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특정 학문을 과 전체에서 파고드는 뾰족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서 조금 더 그 뾰족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만을 생각해서 저희 과를 지원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내가 연구 쪽에 관심이 있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특정 기업에서 내가 R&D 쪽 연구에 특허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 과가 그 분야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락과 재즈 음악을 듣는 것이 취미다. 이런 것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슴이 뛰는데요, 벌써. 중학교 때 처음 락 음악을 접했어요. 레드 제플린이라는 레드 밴드를 제플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죠, 음악. 눈물 날라 하는데 그 밴드의 강렬한 기타 사운드에 빠졌습니다. 그 밴드에 있는 기타 리프와 베이스 리프와 드럼 사운드들을 제가 실제로 연주를 할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곡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그 모비 딕이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드럼 솔로가 엄청 인상적인 곡이에요. 그 곡을 들으면 이 사람이 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레전드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드럼드럼하게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렁그렁 드럼드럼해지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모비 딕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저희 학원에서 원일님을 꼭 뽑아야 하는 이유를 좀 이렇게 어필해 주신다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는 척을 좋아합니다. 아는 것이 많진 않지만 많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모두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떠한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알려드릴 의향이 있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를 뽑으신다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이 굉장히 설득력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요. 그죠? 저 눈에 빨려 들어간 면접 진행은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고 이제 원일님의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면접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도 갔다 와보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00%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어떠한 굴레에 갇혀서 다른 나의 장점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때도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 공학적인 공부에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고 희열을 지금은 느끼고 있는데 그 음악을 하고 싶다는 어떤 굴레에 갇혀서 그 저의 다른 장점들을 보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하고 잘할 수 있을지, 어떤 거를 내가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또한 이 재미를 느끼는 것에만 내가 빠져있지 않고 다른 것들도 내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그런 인생을 한번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를 부탁드렸지만 역시 만담의 대가답게 이제 13마디